사람들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대체 얼마나 매출을 내야 될까? 대체 얼마나 수익이 될까? 수익성은 얼마나 되고 안정성은 얼마나 될까?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죠. 이 한 가지 계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통 이제 자영업의 평균적인 매출 대비 비용 구조입니다. 매출이 100이라 치면은 임대료는 평균적으로 10%, 많게는 20%까지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재료비의 경우는 보통 3분의 1, 적게는 이제 2분의 1 정도 차지합니다. 평균적으로 34%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식업의 경우는 당연히 이제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한 재료비가 해당되는 거고, 유통업의 경우에는 그 상품을 구매한 구매 단가라 보시면 됩니다. 구매 원가라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3분의 1에서 적게는 20%까지 차지하는 경우가 있죠. 이 경우는 일단 34%를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에 또 부가세 10%가 붙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가세를 신경 써본 적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근데 사업을 하시면 이게 굉장히 큽니다. 신경을 안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모든 걸 다 제하고 나면 36에서 46 정도가 남습니다. 100이란 매출을 냈을 때 기본적으로 이런 요소들을 제하고 나면 36에서 46 정도 남는데, 여기서 이거는 사실 인건비가 여기 들어간 거죠. 인건비까지 빼고 나면은 그게 여러분들이 남는 이익입니다. 그러면은 매출은 얼마 정도 내야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가게를 차렸다 하시면요, 얼마 정도 매출을 내면 된다라고 이제 계산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가게면 어느 정도 매출을 낼까? 역으로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평균적으로 임대료가 10에서 20%를 차지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뒤집어서 볼 수 있습니다. 월 임대료가 150만 원인 경우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여기에서 제대로 수익을 내고 사업을 계속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필요한 이제 월 매출이 750 이상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월 임대료 150만 원짜리 가게에서 만약 장사하실 생각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사업하시려면은 750만 이상 매출을 낼 수 있도록 사업을 짜야 된다는 거죠. 보통은 이런 계산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감으로 적당한 자리를 찾고 적당한 곳을 찾아서 적당하게 사업을 벌린다라는 식으로 상당히 모호한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최소한의 숫자라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750 이상의 매출을 낼 것을 그때서 고민하면 되는 겁니다. 아이템은 이제부터 찾아 나가기 시작하면 되는 거고, 아이템을 먼저 잡았다. 그럼 거기에 맞는 장소, 자리, 그리고 임대료와 그런 물리적 공간이 해당되는 곳을 찾아 나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을 계산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이제 비즈니스를 운영하실 때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볼게요. BP라 하죠. 브레이크 어닝 포인트라 얘기하는데, 손익분기점을 얘기합니다. 손익분기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상을 내야 사업에 수익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자에는 고정비가 있고 분모에는 평균 단가 마이너스 변동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요, 상품을 한 단위 팔았을 때 거기서 변동비를 제하고 남은 나머지 마진을 고정비로 나누어 줄 경우 이 상품을 얼마나 팔아야 손익분기점을 넘기는지가 나옵니다. 고정비는 아까 말씀드린 임대료가 있고요. 아까 인건비도 사실 이제 고정비에 해당되는 항목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변동비라 하는 것은 원재료비라든가 이제 상품 그 매입 단가 같은 거를 변동비에 놓을 수 있겠죠. 한 단위 팔 때마다 그렇게 변동되는 거니까요. 그런 걸 하면은 얼마나 팔아야 될지 감이 잡힌다는 겁니다. 얼마나 팔아야 손실은 막고 이익은 낼 수 있느냐.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월임대료 300만 원짜리 가게에서 이제 사업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평균 단가
상품 하나당 평균 10,000원짜리 상품을 판매하고 있을 때 그러면은 얼마 정도를 팔아야 이 임대료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걸까요? 몇 개를 팔아야 될까요? 이 상품의 이제 변동비, 그러니까 이 상품의 구매 단가, 구매 원가를 약 이제 2,500원이라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300만 원을 7,500으로 나누면은 약 400이 나옵니다. 300만 원을 7,500 나누면 400이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월 임대료는 적어도 넘기기 위해서는 상품 400개를 월에 팔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월 400개 이상은 팔아야 그래도 임대료는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만약 인건비가 포함이 된다. 이것보다 더 팔아야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은 이 상품이 이 임대료가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 혹은 여러분이 파는 상품 단가가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를 대략적으로 판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수식을 이제 염두에 두시면은 여러분들이 상품의 가치, 상품의 가격표를 얼마나 매겨야 할지도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서 사업하신다, 어느 공간에서 사업한다 할 때 고정비 이상은 내야 되는 거고, 결국에 수익을 내야 되는 거니까요. 얼마로 정하면 될지가 가늠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이 평균 단가, 상품의 가격을 얼마로 정해야 될지 고민이 되어서 여기서 혼란을 겪고 가격 책정을 잘못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고생은 정말로 엄청 많이 하면서 수익을 못 내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혹은 너무 이 BEP를 높게 잡아서 매번 손실만 보지 않기 위해서는 BEP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을 하고 상품 가격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 계산법을 머릿속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비즈니스의 생존성이 결정되는 거니까요.